특별대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따뜻한 봄날이 올까요? 오늘은 가격 메리트에 기반해서 다른 쪽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금 더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유통 패션 담당 애널리스트 이혜니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유통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저희 시작을 해볼까 봐요. 사실 투자자분들 많이 애태우고 있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1월 중순에 저점 그리고 저PBR 수혜로 조금 올라왔다가 일단 다시 주춤해요. 큰 틀에서 유통주가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는 이유,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어떤 리스크 안고 있나요? 네, 우선은 지금 유통을 이제 차지하기 위해 달려들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예전에는 내수에서만 혹은 채널에서만 경쟁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뭐 SNS도 커머스에 참여한다는 얘기가 있고 그 중국 커머스들도 우리나라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이랑 네이버가 양강 구도를 이뤄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커머스들이 심상치 않은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데요. 우선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월간 이용자 수가 한 500만 명 정도 되고요. 테무 같은 경우에는 월간 이용자 수 40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쿠팡이랑 네이버를 제외하고 나면 11번가나 이제 G마켓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커머스들이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네. 그 이전에는 사실 빠른 배송 그리고 식품 부문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의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걸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쿠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오프라인 유통사들을 거의 다 뛰어넘을 정도의 실적 보여주고 있고요. 이 쿠팡 시장 점유율을 역시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는 게 네이버 커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기업이 우리나라 이커머스에서는 양강 구도를 좀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3위, 4위를 이제 우리 오프라인들이 조금 차지하나 싶던 와중에 중국 커머스가 등장을 한 상황입니다. 지금 식품 외 비식품 부문에서는 중국 커머스가 충분히 파고들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나도 저렴하기 때문에 좀 장난으로 구매하던 게 지금 월간 500만 명, 400만 명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결국 우리나라 오프라인에서는 퀄리티나 배송, 식품 같은 부문이 커머스에서의 장점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기업에 좀 주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위협을 받지 않는 쪽은 괜찮다로 1차적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연구원님? 네, 맞습니다. 이제 식품 비중이 높은 이커머스나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네. 실적이 그런 기업들은 이미 찍히고 있는 거에서 확인을 해야 되나요? 저도 준비하면서 쭉 봤더니 롯데쇼핑이 그나마 흑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게 이 식품 비중하고도 연관이 있는지도 일단 궁금합니다. 사실 아직까지 그렇게 가시화된 영역에서 보이지는 않는데 이제 봤을 때는 중국 커머스가 이제 들어오는 부분에서 저희가 방어를 하려면 식품 비중이 높은 이커머스를 보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사실 아직 이커머스에서 흑자를 제대로 전환한 회사는 유통에서는 없습니다. 이번에 이마트도 적자를 냈는데 네. 그 이유가 사실은 그 쓱닷컴에서 나온 게 굉장히 많고요. 롯데쇼핑도 이커머스에서는 아직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유통주의 가장 큰 메리트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아직까지 식품 부분에서의 조금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혹시 조금 더 멀리 가서 지분 이슈까지 저희가 뜯어보면서 유통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좀 찾아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지분보다는 우선은 실적을 꾸준히 내고 있는 회사,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 좀 개선되고 있는 롯데쇼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이마트랑 비교해서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 쿠팡 대비해서는 두 회사 다 그 유통 부문에서는 부진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회사가 최근 주가가 갈리는 거는 실적의 그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이마트, 롯데쇼핑 둘 다 이제 손익 부분에서 적자가 발생했었고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회계 처리 부문에 대한 문제일 텐데 롯데쇼핑은 여기서 벗어나고 있고요. 이마트는 여기서 아직까지 좀 관망을 해야 된다는 점이 주가를 가른 주요 요인일 것 같아요. 이제 롯데쇼핑은 6년 동안 이익은 그래도 꾸준하게 냈는데 지배 손익에서 6년 동안 적자였습니다. 적자 요인이 롯데 하이마트 같은 이제 오프라인
실적 둔화에 따라서 이제 그 손상 차손을 반영한 것 때문이었고요. 이거는 22년, 23년에 좀 부진 점포를 정리하면서 손상 차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3년 연간으로 지배순이익이 흑자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마트의 자회사로 붙어 있는 신세계 건설이 그 리스크가 있군요. 네, 충당금을 좀 쌓았고요. 이걸 제외하고도 본업인 할인점이나 쓱닷컴에서 계속 이익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당분간은 신세계건설 관련된 이슈나 손상차손 관련된 혹은 충당금이 있기 때문에 좀 리스크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롯데쇼핑 여기서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롯데 전반적으로 구조 조정에 대한 기대감도 롯데쇼핑이 더욱더 본격적으로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4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배당이나 이런 재무 구조에 대한 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무리한 차입은 하지 않을 거고 큰 투자 사업 같은 경우는 해결이 됐다. 그리고 우리의 캐펙스를 넘어가는 투자를 할 경우에는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부진한 사업을 조금 정리하는 식으로 재무구조 개선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준 상황이라서 이런 톤에 맞춰서 좀 회사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이따가 해보도록 하죠. 먼저 큰 틀에서 이것도 궁금해요. 사실 바닥권에서 들썩이면서 2월 초 중반까지 유통주의 고점이 만들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PBR 수혜주로 꼽히면서잖아요.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이 유통주들이 저PBR 수혜주인가요? 이 저PBR인 건 맞고요. 네. 보통 이제 한 배가 안 되는 수준의 회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저PBR인 건 맞는데 그 PBR 말고도 ROE라든지 배당 성향 관련된 지표들이 밸류어 프로그램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유통이 계속 실적이 이커머스에 치이고 여러 회사들에 치이다 보니까 이익이 잘 안 났어요. 그래서 ROE 부문에서는 좀 부진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배당 성향에서도 한국에서는 좀 괜찮은 편이지만 그래도 전 세계 소비재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배당 성향이 좋지는 않은 편이라서 아마 유통기업에서는 이 두 가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ROE 그리고 배당 성향 이 두 부분에서 유통기업들이 조금 밸류어 프로그램에 맞춰서 상향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근데 ROE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져야 높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 요인을 받는 실적보다는 배당 쪽에 좀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때 다소 아쉬운 배당금이나 배당 성향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롯데쇼핑도 다소 부진한 좀 배당 성향을 보였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번 밸류어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 조금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스텝백 한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3월에 주주총회 이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밸류업 ETF나 그 지수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제 거기에 조금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으로 좀 얘기를 해주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밸류업 ETF가 만들어지면 기관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올 테니까요. 그러면은 이것도 봐야 하겠네요. 실적이 좋아지면서 배당 성향이 강해질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 기업은 오늘도 그렇지만 저PBR 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1차 그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정받는 쪽이 있잖아요. 좀 기대가 있는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점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모아가는 전략도 괜찮다로 저희 생각해도 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모아가도 괜찮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거의 10년 동안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유통 기업들도 주주 환원과 주주 재고 가치에 대한 조금 열심히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멘텀 유통에 왔다는 것은 분명히 기업들이 그 기회를 잡으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배당 성향을 높인다든지 혹은 조금 어떻게 스퀴즈 판관비 쪽이나 매출 원가 스퀴즈 해서라도 영업이익을 크게 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유통주 투자를 멈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유통주를 좀 세분화해서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는 백화점 쪽을 좀 많이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는 리오프닝 이야기가 나오면서는 또 면세점 이야기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 이슈 나오면서는 다시 한번 유통 그 본업에 있는 쪽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최선호주 좀 키워드를 좀 꼽아주신다면 어느 쪽으로 저희 의견 좀 압축해서 좁혀볼까요?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린 롯데쇼핑이 6년 만에 흑자 전환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회사의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배당 성향 이번에 발표한 것도 주당 배당금 3,800원으로 시가 배당률이 4.8% 수준이었습니다. 실적 발표 당시에. 그래서 타 유통사 대비해서도 배당에 대한 좀 진심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산업 환경 자체가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가형 소비가 트렌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롯데쇼핑이 운영하고 있는 아울렛이라든지 대형마트 그리고 전자제품 등 그동안 부진했던 채널들이 YOY로 좀 성장하는 모습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롯데쇼핑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친화척을 내놓느냐, 그리고 내수에서의 승부수, 여기서도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의류로 좀 넘어가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의류주와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저희가 언급을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방송 중에서요. 해외발 모멘텀도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좀 약했고요. 전반적으로 의류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좀 먹구름이 껴있다라고 연구원님 보는 게 냉철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 대비 좋아졌다고 제가 느끼는 점은 22년은 전 세계가 보복 소비를 했고 22년 대비해서 23년에는 경기가 둔화되고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에 소비를 줄여야겠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23년에는 어느 정도 그런 경기 부침을 겪은 상황이기 때문에 24년에는 쓸 수 있는 부분 혹은 내가 분명히 좋아하는 부분에는 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결국 1위 기업이랑 2위 기업의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아웃도어에서 그나마 좀 드러나는데 1위가 이제 노스페이스고 2위부터는 거의 1,000억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매출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게 결국 양극화가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소비도 말씀을 드리면 3분기보단 4분기가 훨씬 좋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소비 상황이 24년에는 조금 나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잘 팔리는 브랜드, 1위 하고 있는 브랜드 혹은 중소형에서 성장하고 있는 브랜드 이렇게 두 가지를 키워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1등 기업과 같은 경우는 한창 저희가 재고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는데 그 재고 부담 많이 덜었다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사실 1위 기업이 아웃도어에서는 노스페이스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FW 선주문을 받았는데 이미 완판이 되었고요. 네, 재고에 대한 부담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걱정인 거는 2위 기업부터는 4분기에 그나마 대규모 할인 판매를 하면서 물량을 많이 빠뜨렸지만 이제 24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피어오른다라는 가정 아래 전통적인 의류주를 봐야 되는 걸까요? 사이즈가 큰 쪽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앞서 달려가고 있는 1위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그냥 생각나는 그 굵직굵직한 이름들 거기에만 주목하면 되는 걸까요? 우선은 최근 미국 소비는 연말 소비를 감안하고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소비에 조금 치중을 해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내수 의류주보다는 OEM, 미국 비중이 높은 OEM을 보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주요 바이어가 크게 마트랑 저가 의류 브랜드인데 저가 의류주는 그래도 작년 내내 수주가 나온 상황인 것 같은데 마트는 거의 22년 말부터 한 번도 수주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정 수준의 수주가. 그래서 24년 상반기 중에는 마트가 한번 대량 수주를 해주지 않을까. 대량이 19년에 했던 것만큼 큰 수준은 아니겠지만 저희 한세실업이 작년 YOY랑 30% 빠졌었거든요. 매출이. 그 정도를 메이크업 해줄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하고 있고요. 또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유럽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룰루레몬, 아크테릭스, 노스페이스 같이 우리가 들었을 때 알 법한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런 수준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아직 승계 절차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주가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세실업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총 시즌도 하이라이트로 봐야 되는 기업이 한세실업일까요? 주총 같은 거나 영업무역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작년 말에 이제 승계 관련해서 공정위에 문제가 들어가 있는 중이라서 주총 때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데 연중에는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걸 주가 모멘텀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야기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인 이야기도 먼저 하고 더 큰 그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트렌드가 좀 더해진 쪽, 그러니까 지금은 전통적인 OEM 쪽 이야기를 먼저 해봤잖아요. 캠핑 많이 간다고 해서 뭐 감성 컴포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스포츠웨어라든가 좀 세분화된 쪽도 있잖아요. 계절성에 대한 민감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사실은 이제 의류주가 제가 봤을 때는 계절 기후 상승의 피해주입니다. 왜 피해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12월까지를 겨울로 가정을 하고 4분기 실적이 가장 좋다라고 네. 원래는 얘기를 해왔었는데 요즘은 10월에 전혀 춥지가 않아요. 이게 추운 날씨를 보게 되면 12월부터 2월 정도까지 춥거든요. 그래서 FW 실적이 겨울과 봄에 반반 나눠줬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는 저희가 이제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이제는 가져도. 왜냐하면 중소형주들 중에 정말로 중국에 진출했고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아직은 느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직영점이랑 그 스노우피크 본사에 들어가는 샵인샵 매장이 대만이랑 중국 합해서 한 10개 정도 하고 있고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점포 하나 내기 전까지는 잠깐 주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흐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류주 지금 괜찮은지 최선호주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연구원님의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네. 의류주에서는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좋게 보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에슬레저라는 카테고리가 중국에서는 스포츠 시장에서도 고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개화기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 브랜드들이 들어간다면 거기서 큰 포션을 차지하지는 않더라도 저희 그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매출이나 실적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중소형주에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밸류 부담은 없는 걸로 제가 정리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마무리 쭉 해봤습니다. 오늘 의류 유통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마지막 함께 해주신 유진투자증권 이혜니 연구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이벤트 소화했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